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조정 이유가 뭐 오늘 뉴스에서 계속 지금 나오고 있지만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이런 그 뉴스가 나오면서 이 주가가 좀 흔들리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뉴스가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단기간에 조정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면 매수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주가가 조정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주가가 조정이 나오기를 기다렸는데, 이러한 삼성전자로서는 안 좋은 뉴스에 의해서 주가가 내렸다. 그렇다면 여기서 매수를 해야 될 것이냐, 이겁니다. 항상 이런 악재가 아니면 주가가 이렇게 단기간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이걸로 인해서, 이런 이슈로 인해서, 이런 이슈로 인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과연 흔들릴 것이냐? 아니라고 봅니다. 삼성전자라는 엄청난 기업이 개인에 의해서 운영되는 회사가 아니죠. 바로 어떤 커다란 조직과 강력한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악재가 나오면서 좀 주가가 조정이 나왔을 때가 오히려 이 매수의 찬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조정이 조금 더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이제 다시 한번 또 타이밍이 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기술적으로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21선이 이렇게 오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이 83,000원대, 이 정도의 21선과 이렇게 만나게 된다면, 이런 부분부터는 주가를 좀 분할 매수로 모아가야 되는 그러한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삼성전자 우선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를 보면 오늘 21선에 딱 걸려 있습니다. 물론 21선에서 무조건 올라온다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기준을 두고선 매수를 한다고 봤을 때에 지금 21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는다면 또 한번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바로 이런 자리가 이제부터 분할로 매수를 해야 된다는 시점이 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신 분들은 지금까지 잘 끌고 왔다면, 이 고점에서 만약에 매도를 안 했다면 지금은 매도를 할 타이밍은 아니죠. 이런 타이밍은 다시 한번 또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매도를 할 것 같으면은 올라갈 때 매도하는 것이 맞겠죠. 지금은 매도를 하는 게 아니고 없으신 분들이 사야 될 타이밍을 재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위에서 사신 분들이 있어요. 위에서 꼭대기에서 삼성전자를 저 95,000원 위에서 사신 분들이 있어요. 사실 제가 이날 이렇게 윗골이 달리면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을 때, 이때 개인이 4조 가까이 엄청난 물량을 샀다는 이 뉴스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어떤 이유를 대든지 한 번은 주가를 조정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매수를 할 때 한꺼번에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분할로 접근하는 것이 주식을 매수할 때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삼성전자도 조정이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또 반등의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제 뉴스로 발표된 내용은 더 이상 주가에 크게 영향을 줄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점이 이제부터는 다시 한번 삼성전자를 매수할 타이밍을 잡아야 되고요. 계속해서 지금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공급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지금 공격적으로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최근에 반도체 수요가 급격하게 공급이 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반도체 시장 자체가 빅사이클이 오면서 삼성전자의 위상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의 단기적인 악재, 이 부분에 의해서 주가는 이미 악재를 다 반영했다. 그렇다면 이제는 슬슬 매수 타이밍을 잡아가야 될 시점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하락을 하는데 호텔 신라가 또 엄청난 급등을 해줬습니다. 호텔 신라 특히 우선주는 장중에 27%나 상승을 했어요. 엄청난 이슈가 아닐 수 없죠. 왜 그렇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이재용 부회장 대신 이부진 호텔 신라 대표가 상대적으로 이제 부각이 된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갑자기 호텔 신라가 7% 넘게 오르고 호텔 신라 우선주가 27%나 장중에 이제 올랐습니다. 그런데 올랐다가 또 윗꼬리 달고 다 뺍니다. 그렇게 되면서
자, 단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중에 호텔신라와 삼성전자의 이 분봉의 움직임이요, 장중의 움직임을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호텔신라가 올라가면은 삼성전자가 떨어지고요,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은 호텔신라가 떨어집니다. 자, 이 완전히 이제 상반된 모습을 장중에 이렇게 분봉상에서 보였는데, 자, 결국 호텔신라는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또 다른 호재나 이슈로 인해서 상승을 하겠죠. 자, 그리고 삼성전자는 오늘 조정을 받음으로써 이제 다시 한번 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 타이밍을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 이겁니다. 자, 이번엔 현대차입니다. 자, 현대차 보세요. 자, 역시 애플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제 엄청 급등을 했다가, 자, 이제 뉴스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니까 주가가 이제 조정을 보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듯이 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 분명히 조정이 나오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시점이 한 23만 원대. 자, 이 23만 원대부터는 슬슬 분할로 잡아 들어가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도 보면 지수가 엄청나게 오늘 이 하락을 하는 와중에도 이 현대차는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양봉으로 이렇게 버티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자, 이렇게 조정이 나왔어요. 자, 고점 대비해서 무려 20%가 넘는 25% 가까운 조정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자, 23만 원대를 지지대로 해서 주가가 횡보를 한다면, 이렇다면은 이제 현대차는 23만 원대 지지받고 있구나. 자, 그렇다면 여기서부터는 분할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이제 현대차는 중요한 타이밍이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현대모비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와 움직임을 비슷하게 보이고는 있지만 이 현대모비스의 또 탄력성이 좀 엄청났죠. 자, 그런데 자, 이 현대모비스도 어때요? 30만 원대 초반. 자, 이 급등 직전에 이 갭을 채우러 내려옵니다. 자, 이제 조정을 왔다 갔다 하다가 이 부분을 30만 원대를 지지를 한다면 또 한 번 주가는 다시 한번 40만 원대를 트라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현대모비스하고 현대차의 움직임은 같이 봐야 됩니다. 같이 보면서 현대모비스와 현대차를 이제부터 주가가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지지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또 한 번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또 큰 이슈가 있었는데, 자,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현대차, 현대모비스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